자, 어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이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치과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치과입니다. 의사들도 여러 명이 있고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제보자들 대부분은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치료 특성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게 들어서 선입금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월요일 밤 11시에 병원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게 됐습니다. 찾아주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깜짝 놀란 환자들은 서둘러서 전화도 해보고 밤중에 치과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원장은 아예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말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 이 제보자분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 발치 다 하고 저도 이제 뭐 치아를 열 몇 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발치했고 밑에 아랫니 그 가운데 여섯니 제하고는 근데 이제 그 6월 1일까지니까 그날 이제 저녁 23시 03분쯤에 이제 환자들한테 전체 메일을 문자를 보낸 거죠. 사정상 폐업 처리하겠다. 아직까지 뭐 이제 정확히 인지 못한 분들을 뭐 외국인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중국인 분들하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일본인 분들하고.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네. 보신 저 사진은 그나마 좀 양호하신 분. 어떤 분은 어르신 치아를 거의 다 발치를 해놓고 나서 저 짓을 했어요. 지금 저거 봐, 보시면 저거. 지금 사진 제가 먼저 보시면요, 다 전부 다 발치했네요. 뭐 지금 대부분 뭐 임플란트 혹은 뭐 교정 이런 것 때문에 치아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기둥만 저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보니까 발치 개수도 6개 이상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다 선입금 받고 지금 갑자기 폐업을 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예. 저분들이 뭐 추가 비용을 내고 다른 치과를 가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는 생길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습니다. 왜요? 저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 저 임플란트 기둥 박아놓고 다음 후속을 했는데 어. 그럼 저 임플란트 기둥을 잘못한 건지 뒤에 한 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의료 과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 문제가 생겨서 저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오면 잘 안 받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걸 넘어서 저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치료하는 것까지 좀 곤란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분들이, 제보자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야반도주를 하기 며칠 전부터 좀 수상쩍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냄새가 났다. 치과에서 무슨 냄새? 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 직원들도 없어졌고 여자 직원들도 많이 이제 바뀐 걸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세면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화장실 제하고 바깥에. 거기 한쪽이 고장났는데 고치진 않더라고요. 뭐 얼굴 가리는 보도 냄새 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시설 관리 면에서는 점점 안 하시고 좀 놓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문 닫고 튈 건데 뭐하러 이 볼을 빨어? 그렇죠. 어? 기본적인 건데 이 치아 치료 받을 때 이렇게 보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보호에 쿰쿰한 냄새들이 났다고 하고 하하, 이런 얼굴 가리잖아요. 이만 딱 보이게 하고 네네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계속 교체하고 계속 세탁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쿰쿰하게 났다. 뭐가 이상하다. 더 나아가서 뭔가 실장님이 안 보여가지고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고 수납하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세상에. 하고요. 내부 시설 같은 거 특히 세면대 고장이 났는데 언제까지 고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사라졌고 최초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 3-4명 있었는데 언젠가는 원장 1명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치료를 받다가 치위생사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잠깐 고용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또 다른 대형 치과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여기는 인원이 심지어 300명, 400명까지 지금 인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며칠 더 아까 말씀드린 그 치과보다도 더 며칠 일찍 폐업 그 선언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 3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라는 홍보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이제 싸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30만 원이면 정말 싼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고령층, 외국인, 저소득층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달 32일 밤 11시쯤에 문자로 일반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딱 하긴 마찬가지예요. 자, 정말 기초수급비 100만 원 그거 아껴가지고 정말 내 아이 이빨도 정말 엉망이 되고 내 치아도 엉망이 돼서 정말 모아가지고 간신히 지금 발치한 상태인데 어쩌면 좋냐 등등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가 됐든 저렇게 해놓고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는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제보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 냈던 비용만큼 또 진료비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폐업을 한 치과에서 이미 300만 원을 주고 진료를 받다면 또 다른 병원에서도 또다시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고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백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환자들을 받아주려는 병원이 잘 없다는 겁니다. 어허. 제보자들에 따르면 다른 병원에서는 혹시라도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앞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부분 때문인 건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진짜. 저희가 그 해당 치과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뭐 당연히 야반 도주를 했으니 연락을 안 받겠죠. 자, 그리고 그렇죠. 또 이 병원 원장이 여성 원장인데 김보 뭐 원장인데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렇죠.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양반이에요. 이 3일날 폐업 문자만 날리고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제보자나 피해자들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해도 다 삭제가 돼 있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과거에 출연했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몰려가 가지고 무슨 일이냐, 아직 나 임플란트 못했다, 교정 중에 갑자기 문 닫는 게 어디 있냐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건소 직원하고 최근에 이 의사 선생님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폐업 관련해서 예. 조사 단계라서 밝힐 수는 없고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병원 이 31일 날 지난달 폐업한 역시 이 병원도 있는데 자기 인수하기 전에 다른 원장이 했던 거지 나 책임 없다 이런 아이고,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대형 치과, 강남 대형 치과 두 곳이 사흘 만에 연속으로 잇따라 폐업했다. 뭔가 좀 이 치과 그 강남의 대형 치과 관련된 사건이 몇 년 전에도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강남이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치과 두 군데 공통점들은 대부분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들로 선급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병원 자체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를 그만 받던가 최소한 그럼요. 받았던 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던가 해야 되는데 책임져야죠. 그걸 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만약에 저렇게 환자를 받고 저렇게 선입금 비슷하게 받아왔다면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피해자분들 전부 다 사기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임플란트 30만 원에 많은 사람들 모았다는 것도 통상 가격의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병원은 처음부터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라고도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아까 저희 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돈을 돌려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폐업을 한 이유가 돈을 챙겨서 사라진 거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길이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폐업을 한 거라면 이거는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남의 유명 악기 매장이 고객들에게 악기는 보내지 않고 1억 2천만 원 돈만 챙긴 뒤 이걸 빚 갚는 데 썼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매장은 여전히 악기를 판다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러머 A씨는 지난 8월 강남의 악기 매장에 360만 원을 보냈습니다. 새로 산 드럼 값입니다. 그런데 악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악기가 안 오지 하던 중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폐업을 하였고 저뿐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B 씨도 1,200만 원을 보냈지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금했던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저한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물품을 현금 대신에 그걸로 변제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악기를 판매하던 매장입니다. 입간판은 있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위층에 있는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드러머와 실용음악과 교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앞세워 홍보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익사 거래처에 빚이 있었어요. 3사부터 소위 말하는 돌려받기 기계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제가 회사를 간신히 유지했던 거죠. 하지만 온라인에선 여전히 악기를 판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장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기업형 헬스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들에게는 미리 폐업 고지도 없었고 홈페이지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자만 800명에 이르는데 정작 헬스장 대표는 최근까지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28개 지점이 있는 기업형 헬스장입니다. 40대 서모 씨는 지난달 87만 원을 내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열흘 뒤 헬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이제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 환불 신청서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고소하게 된 거죠. 서 씨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환불받지 못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올해 초 회원권을 연장하며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습니다.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망하거나 절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요. 강력한 처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에는 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상 영업을 하던 곳인데요. 지금은 임대 문의 표지만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590만 정도로 못 받는 상태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포함돼서 한 600은 넘는 거로. 헬스장 대표 전모 씨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최근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와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매각 거의 다 끝났고 안 된 곳들이 있는데 그곳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전혀 없고 최대한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도가 난 거라서. 기존 직원 등이 인수한 일부 지점들은 회원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